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미선 후보자의 남편이 거래 정지 직전에 대량으로 매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미선 후보자 남편 오모 변호사가 지난해 3월 13일부터 3일간 삼광글라스의 주식 3,804주를 집중적으로 팔았다는 거예요. 총 판 금액이 2억 2,304만 원. 와. 그러니까 2억 3천만 원어치 주식을 3일간 저때 대량 다 팔았는데 팔고 나서 2주 뒤에 해당 주식 거래가 정지됩니다. 6만 원에 육박하던 주가가 단숨에 4만 원 초반대로 거의 몰락, 폭락, 땅으로 푹 꺼졌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알고 이때 그 전에 2주 전에 다 팔았느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주식이 이렇게 폭락이 되자마자 거의 주식 거래가 재개됐죠. 주식 8,681주, 그러니까 3억 7,060만 원어치를 싹 사들입니다. 그러니까 판 거보다 더, 1억을 더 보태서 3,000, 얼마예요? 이게 익혀지지가 3억 7,060만 원어치를 대량으로 사들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뭐 주식의 신이다 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건데. 김변민 박사님. 네. 이거 어떻게 미리 알지 않으면 이게 가능한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어요. 삼광글라스라고 오시아이 계열사 주식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군장에너지라고 하는 비상장 회사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상장이 되면 속된 말로 대박을 치는 겁니다. 대박. 근데 상장이 되기 전에 여기에 대한 회사 주식을 대량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 상장설이 떠들기 시작하니까 이 군장에너지의 지분을 상당수 갖고 있는 삼광글라스의 주식은 급속도로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근데 사는 것도 중요한데요. 매도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는 게 중요하죠. 바보같이 계속 들고 있으면 올라갔다 떨어지면 다시 똔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버는 게 없게 되는 상황인데 예. 매도 타이밍이 기가 막혀요. 막 올라갈 때 탁 던집니다. 던지고 난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거래 정지가 들어가잖아요. 거래 정지가 들어가는 이유는 감사 보고서에서 한정 의견으로 감사 결과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럼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게 되면은 그 전에 미리 매도를 하게 되면은 막대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득을 얻을 수 있죠. 거래가 정지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정확하게 만든 다음에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다시 거래가 재개되는데 거래가 정지됐다 재개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주식은 폭락하죠. 하지만 주식이라는 건 계속 폭락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떨어지면 다시 반등하거든요. 바닥에 내려간 지점에서 다시 매수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또 막대한 이득을 얻게 되는 거니까 이 정도면은 주식의 신이 아니거나 아니면 완벽한 정보를 갖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비단 이것만 있었던 게 또 아니에요. 2017년 같은 경우에는 12월 21일에서 28일까지 같은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28일과 29일에는 이 회사가 대량으로 이 군장에너지라고 하는 곳에다가 이 공급을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는 고시를 얘기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굉장히 큰 계약에 대한 고시가 나오니까 당연히 주식은 또 올라가게 되잖아요. 대박 호재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알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마다 매수를 했겠느냐라고 본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조사 들어가면 아마 바로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야당에서는 이거 전형적인 작전 세력의 패턴이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주광덕 의원, 거래 정지 전 대량 매도하고 재개 후에 폭락 주식을 다시 담는 건 전형적인 작전 세력의 패턴이다. 이 작전 세력 때문에 맨날 우리 개미들만 손해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부 정보 토대 매매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기본적인 자격도 없다. 자진 사퇴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정말 기본적인 자격이 없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주식을 보유한 회사의 재판을 맡기도 했는데 도대체 인사검증을 어떻게 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즉각 사퇴하거나 지명을 처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청와대의 소위 조조라인 이제 정말 퇴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이 문제부터 처리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주식을 투자했다. 남편이 다 했다. 후보자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해당 남편의 해명도 현재 소개가 되고 있어요. 아내는 주식을 할 줄도 모르고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줄도 모른다. 스마트폰에 있는 어플도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해명하면서 이 오모 변호사, 남편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랑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내가 부동산을 잘 몰라서 부동산에 좀 투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주식에 돈을 썼다. 이 해명, 과연 허은하 소장님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사실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저희 국민들이 배우는 점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식은 저렇게 해야 되고 가족, 특히 부부끼리 역할 분담이 명확해야 되는구나. 역할 분담이 명확하다. 그래야지 돈을 버는구나라는 얘기도 사실 하고요. 뭐 김의겸 그 후보를 통해서는 우리가 또 많은 거 배웠잖아요. 그 사람의 마인드. 대변인, 예. 네, 그 마인드에 대해서 다들 놀라고 있습니다. 50대까지 전세 살다가 어떻게 갑자기 그 모든 돈을 털어서 그렇게 집을 살 수 있었을까라는 그 엄청난 마인드에 정말 다 놀라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출받은 능력 얘기하잖아요. 예. 이것저것 정말 청문회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느끼게 하는 점을 지금 고마워해야 되는지에 대한 진짜 이 서글픈 웃음이 나오는데요. 예. 제가 사업을 시작할 때 훌륭한 선배님들이 제가 얘기해 주신 게 있어요. 은하 너는 돈을 택할 거니 명예를 택할 거니. 둘 중에 하나만 해라 둘 이거죠?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과유불급밖에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예. 자기 자신이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면 그 또한 문제고요. 전혀 몰랐다면 그 또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격은 정말 없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내부에 이 소신파, 소장파 의원들이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을 면담했습니다. 우리 강기정 수석, 돌직구 멤버였는데 또 오랜만에 돌직구쇼에서 보네요. 잘 지내시죠? 네. 우리 강기정 수석이 국회와의 어떤 호흡을 참 열심히 합니다. 이날도 국회를 찾아간 거예요. 강기정 정무수석을 민주당 의원들이 만났어요. 당내에서도 부정적 여론이 있다라는 기류를 청와대에 전달해 줄 것을 부탁했고, 강기정 수석이 대통령에게 청와대에 이 여론을 전달했다라는 건데, 김영주 의원님, 지금 야당은 더 할 나위 없고, 여당 내에서도 지금 부글부글하다는 거예요. 네, 조홍천 의원이 이렇게 탄식하는, 공식적으로 말한 건 아니었습니다만, 왜 이렇게 주식이 많아? 이런 말이 기폭제가 되고요. 일부는 물론 이제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는 청와대를 어쨌든 좀 대변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도 너무 지나치게 지방대 출신 여성 이런 어떤 나름대로 현재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성비라든지 예. 또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잘 균형 있게 갈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분을 더 이상 남편 따로 부부 아내 따로다 이렇게 하기에는 국민들의 여러 가지 어떤 상실감이랄까. 아까는 주식 투자를 발게 됐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무나 주식 투자하는 게 아니다. 이런 게 드러난 거죠. 그러네요. 예. 정보를 가지고 주식해야만 주식을 딸 수 있고 다른 정보 없이 따라 들어갔다는 그야말로 살아남기 어렵다.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다시 한번 이 강기정 정무수석이 잘 청와대 내부를 좀 대통령과 면담을 잘 해서 민심을 정확하게 전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청와대 오늘 해명도 한번 살펴보시죠. 지금 이 시점에 청와대 해명입니다. 입장입니다. 주식 취득 과정에서 법적 문제 없고 부동산 투기라는 말은 있어도 주식 투기라는 말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건데, 김 장관님, 이 청와대의 입장 전혀 문제될 거 없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우리랑 서로 다른 대한민국에 살고 있나요? 저희가 느끼는 국민 정서하고 청와대가 느끼는 국민 정서하고 너무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멀리 갈 필요도 없이 바로 2017년 얼마 전에 이유정 헌법재판관 그때 임명 과정에서 지금과 굉장히 거의 유사한 문제가 있었고, 이미 금융관계와 그리고 검찰 쪽에서 조사를 해서 이미 기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금액이나 이런 게 지금 이미선 후보자보다 훨씬 작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기소가 됐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미선 후보자의 경우도 단순하게 후보 낙마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야당에서 감독이랑 그다음에 검찰에 고발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사건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적인 책임까지 져야 될 상황인데 이거를 청와대가 강행을 하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근데 특히 국민소통 수석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왜 집 세채가 뭐가 문제가 되나요? 외국에서 포르쉐 타는 게 뭐가 문제되나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야당 의원들도 국민소통 수석이나 소위 이 문제의 핵심인 그 조조라인, 조국 수석, 그다음에 조현옥 인사수석에게 얘기를 하지 않고 그나마 얘기가 될 거라고 생각한 우리 강기정 정무수석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분들이 좀 기막고 있는 상황에 우리 돌직구쇼 멤버였던 강기정 수석님께서 역할을 해주셔서 좀 국민들의 마음을 보듬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